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을 어떻게 쉽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총 두 가지 파트로 나눌 건데, 오늘 할 거는 물을 그리는 법, 그러니까 그리는 법 안에서 형태 잡는 법, 그러니까 스케치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을 채색하는 법, 어떻게 채색을 해야지 물처럼 보일까에 대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제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기초 디자인을 하면서 물을 그리게 될 일이 엄청나게 또 많지는 않지만은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좀 액체가 포함된 개체들을 그릴 때 어쩔 수 없이 좀 물이 흐르고 터져나오고 그런 어떤 물의 움직임을 그리는 그런 연출의 요소로서 많이 그리게 됩니다. 자, 물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 첫 번째는 물은 둥글다. 물은 절대 날카롭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물을 그리는데 막 너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그거는 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물은 일단 장력을 갖고 있어요. 장력. 그 물의 그 표면 장력 이런 것도 들어봤죠? 방울방울 이렇게 달리고 그런 것들이 장력인데, 그 장력이 있으면은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대충 표면 장력이나 표면의 두께 문제도 그게 우리는 원자력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로서 표면적을 줄이고 표면의 두께 문제를 적당한 그 에너지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표면 장력은 표면들이나 초와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표면적을 줄이는 현상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동그래요. 여튼 그래서 물은 절대적으로 표면이 둥글둥글합니다. 뾰족하게 각질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물은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물은 죽어있어요. 물은 항상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중력이라든가 충격이 없으면은 지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을 뿐. 그래서 물은 살아있지 않고 수동적이다.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나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물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은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면서 살짝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일단 물의 첫 번째 요소인, 가장 처음 되는 요소인 물방울부터 대충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물방울 동그랗죠? 물은 절대 각지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물을 동그랗게 그려. 물방울 완성. 참 쉽죠? 중력이나 충격에 의해 움직인다. 움직임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중력. 그럼 물방울이 아래로 흐르겠죠? 물방울은 일단 그 형태가 엄청 다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되게 암기적으로만 해도 쉽게 이제 배울 수가 있고 따라 그릴 수가 있고, 인터넷에 그냥 물방울 치면은 물방울만 평생 그려온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 그림만 봐도 따라만 그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과정 살짝 올려드릴게요. 과정 보고 그 이미지 스크랩 하셔도 돼요. 하고 그걸로 연습하세요. 정말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그냥 이런 방울이 아니라 물이 막 크게 막 움직이는 거. 일단 물이 이렇게 똑 떨어져서 물이 톡 이렇게 퍼지는 그 이미지를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동그랗게 물의 파장이 퍼지겠죠. 자, 퍼지면 이제 물이 어떻게 튀느냐. 물이 이게 힘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그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가죠.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튀어나갑니다.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번에는 자, 메테오가 떨어집니다. 메테오. 그럼 여기서 이제 물 파장이 어떻게 나가느냐? 물 파장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충격이 가해지는 방향 쪽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튑니다. 물이 이렇게 튀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여기서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렇게 화살표로 그릴 게 아니라 이제 물로 그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려볼 거예요. 수직으로 떨어진 거. 여기 폭 떨어지면 파장이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 파장을 약간은 쪼개줘야 돼요. 큰 그룹으로. 이게 너무 균일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릴 게 뭐냐, 물은 리듬을 갖고 있어요. 리듬. 그러니까 리듬이 그냥 박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냥 둔둔둔 탓 둔둔둔 탓 이런 건데, 그런 되게 일정한 리듬이 아니라 굉장히 가변적인 리듬, 막 오르고 내리고의 관계가 막 되게 변화무쌍한 느낌, 그 봄의 소리 같은 느낌, 왈츠, 그 느낌으로 하는 건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리듬. 자, 그러면 이 큰 애를 첫 번째로 리듬을 좀 쪼개보면은 하나, 큰 녀석 하나, 그리고 살짝 작은 녀석 하나, 이렇게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모양이 좀 더 리듬감 있게 생겼죠? 대칭이 아니라 리듬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막이에요. 수막. 여기는 수막, 그 파장의 제일 큰 부분. 근데 여기 우리 끝에 이제 여기 물방울이 막 달리잖아요. 튀는 물방울들. 이 표현 또한 리듬감을 주면 돼요. 리듬감. 자, 얘를 이제 리듬감 주면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물이 뾰족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높낮이의 어떤 변화들, 뜬뜬뜬뜬뜬뜬뜬뜬뜬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물이 쉽습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물이 나가는 파장의 방향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잘 나가줘야 되겠습니다. 리듬감만, 제발 그냥 리듬감만. 그 일정한 사비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얘는 좀 그냥 빠르게 설명 없이 이제 가보겠습니다. 근데 모든 거에는 다 리듬감을 주면서, 파장에도 리듬감, 그러니까 그 리듬이라는 게 면적이라든가 높낮이, 크기,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물은 살아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물은 수동적이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힘이 들어오면서 힘의 방향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파장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살아있는 물 하나가 일로 와서 나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일단 그렇게 그려볼게요. 물론 이제 물이 이게 튀는 과정에서 이런 흐느적거리는 모양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물의 어떤 흐름이 보이거나,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동세가 너무 보인다. 그거는 사실상 물의 현상과는 좀 멀긴 하지만, 물론 저희들이 기초 디자인 할 때 어떤 바람의 흐름 같은 걸 표현할 때 나뭇잎을 휘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물을 좀 이렇게 휘날리면서 막 그 포세이돈이 마법을 부리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을 생각해보면은 그게 또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지만은, 물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했을 때는
물은 항상 수동적이라는 그런 개념을 유지해야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개념적으로 제가 그려봤는데, 남은 그 뒷부분은 제가 프리 드로잉 하듯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각계 다 다른 그런 어떤 모양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냥 컵에서 이렇게 뿌렸을 때 힘의 방향은 이쪽으로, 그 방향으로 물의 방향이 다 같게 나가는 거죠. 일정하게 방사 형식으로. 자, 이번에는 물이 일로 촥 뿌려져서 여기에 충격이 가해지고 위쪽으로 파도 쳐서 파도가 이렇게 부딪히듯이 위로 물의 어떤 힘의 방향이 바뀌는 상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방향이 이쪽으로 일정하겠고, 여기서는 부딪히는 곳에서는 좀 방사 형식으로 힘이 퍼지겠고, 여기서는 가장 큰 물의 흐름이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물 형태 잡기, 물의 모양을 잡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들었다고만 해서 막상 쉽지만은 않아요. 많이 그려보고, 많이 관찰하고, 많이 연습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저는 물 그리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그 리듬감. 정박이 아니라 엇박, 반박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계속 컸다가 작았다가, 높게 올랐다가 적게 올랐다가 더 높게 올랐다가, 이런 어떤 그런 리듬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물의 형태를 잡아주면은 자연스러운 물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형태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지만, 다음 2편에서는 채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을 어떻게 채색해야 되는가. 물에도 덩어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물에도 덩어리가 있어요. 물은 투명하지만 물도 양감이 있고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근데 정말 큰일 난 게 뭐냐면은, 물 채색은 너무 쉬워요.